안녕하세요, 한민철입니다. 쿠팡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쿠팡의 꽃은 뭐니 뭐니 해도 로켓 배송이죠. 두 번째 시간에는 로켓 배송을 한번 배워볼게요. 로켓 배송에 입점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드릴 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쿠팡에서 사업을 하시려면요, 로켓 배송을 안 하고 사실 힘들다 말할 정도로 로켓 배송은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죠. 로켓 배송에 입점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로켓 배송이 무엇인지부터 간단하게 좀 일러드릴게요. 로켓 배송이란, 저희가 그동안은 택배를 저희가 싸서요, 저희가 고객에게 보냈는데요, 로켓 배송은 저희 제품을 쿠팡에 납품을 하고 쿠팡이 물건을 판매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쿠팡에 납품할 뿐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저희한테 더 필요한 일일 수도 있어요.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파는 게 아니라 쿠팡에 박스로 집어넣으니까요. 저희는 고정거래처가 필요한 거거든요. 로켓 배송에 입점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로켓 상품 공급, 그 외의 방법, 이런 게 있는데요. 인바운드는 이겁니다. 로켓 배송에 저희 물건 어때요? 저희 물건 괜찮아요? 한번 로켓 배송에 입점시켜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건 좀 힘들어요. 요즘 거의 대부분의 제품이 쿠팡에 다 입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사 제품이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할 줄 모르는 괜찮은 물건을 벤더사가 데려와서 입점을 하거나, 이런 두 가지 방법 정도로 입점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아웃바운드가 있습니다. 아웃바운드는요, 쿠팡이 봤을 때 저 제품 괜찮은데, 티몬에서 왠지 뭔가 저 제품이 잘 팔리고 있는데 쿠팡엔 없네? 그러면 연락을 합니다. 메일로요. 너네 물건 우리 쿠팡에 한번 입점시켜 볼래? 로켓 배송으로. 그렇게 아웃바운드가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요, 한시적으로 로켓 배송의 입점이 개념이 아니라 쿠팡이 어떤 재고가 모자랄 때 혹시 이거 갖고 있는 사람 있어요? 라고 공고를 내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 외에 소셜로 우회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인바운드, 쿠팡 홈페이지 메인 화면 좌측 상단에 보면요, 입점 신청란이 버젓이 있습니다. 모르시죠?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로켓 배송이라고 있네요. 저걸 클릭하셔서요, 제안서 드리고 메일 드리고 인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입점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저희는 1년이 조금 더 걸렸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로켓 상품 공급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입점이랑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어떤 식이냐면 쿠팡에 많은 것들이 입점되어 있고 로켓 배송 창고에 물건이 다양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상품이 갑자기 품귀 현상이 날 수가 있어요. 이게 갑자기 확 팔려버려 가지고 긴급하게 주문은 있는 상태인데 물건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또 제조 공장에 요청을 해서 제조를 하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장 어딘가에서 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저희 같은 셀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혹시 너네 이거 갖고 있는 애들 없니? 라고 물어요. 그러면 그렇게 고시를 이렇게 해놓거든요, 쿠팡이. 그럼 저희 같은 사람들이 저거 나한테 있는 건데? 라고 해서 제가 그거 몇 개 필요한데 여기 적혀 있습니다. 몇 개가 필요해. 알겠어. 내가 내 거를 여기다 넣어줄게. 그렇게 한시적으로 쿠팡이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는 형태로 입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입점이라기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납품에 가깝겠죠. 그 다음 아웃바운드의 경우입니다. 사실 이 경우가 가장 감사하고 기분 좋은 일인데요, 쿠팡이 모니터링을 하던 중 괜찮은 물건인데 쿠팡의 로켓 배송으로 아직 입점이 안 되어 있는 업체가 보여요. 그런 업체들한테 메일을 보내요. 저희가 이렇게 실제로 쿠팡으로부터 계속해서 받았던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납품 제안을 계속 받다가 저희도 이제 준비가 되면 네, 저희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입점을 하는 방법. 쿠팡이 저희를 모셔가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기도 하죠. 그거 외에요, 이거는 사실 입점 방법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꿀팁이라고는 말해줄 수 있어요. 사실 MD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이야기인데요, 요걸 꼭 알고 계시면 인바운드도 아웃바운드도 힘든 업체들을 위해서 보내드리는 방법입니다. 이 지도와 이 사진을 보시고 어떤 감각이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장사의 눈이 트이신 분이세요. 서울 잠실 쪽이에요. 삼성역과 잠실역 중간쯤을 말하는 건데요, 사실 차로는 거의 10분, 15분 내외의 거리에 있습니다. 무엇이요? 3대 소셜이 이 한 곳에 다 모여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제가? 대체로요, 위메프에서 근무하시던 MD가 딴 데로 멀리 가지 않아요. 티몬이나 쿠팡으로 움직입니다. 이 안에서 MD들이 이직이 있고요, 움직임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같은 지역에 있는 업체가 위메프 MD를 만나러 갈 때 티몬과 쿠팡은 배제를 하고 갈까요? 아닙니다. 쇼핑 돌듯이 한번 서울 올라갈 때 세 업체를 다 만나고 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실제로 위메프 MD가 일러준 방법인데요, 쿠팡에서 인기 상품이 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광고를 많이 한다면 모를까, 그냥 정상적인 방법으로 쿠팡에서 저희 제품이
아주 인기 상품이 된다는 건 쉽지가 않은데, 저희 제품을 그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적은 광고비로, 적은 노력으로 티몬에서는 상위 노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똑같은 말인데요, 쿠팡에서 광고비를 10,000원 쓸 때보다 티몬에서 광고비를 10,000원 쓰는 게 효과는 더 좋을 겁니다. 티몬 안에서 말이죠. 그러면요, 쿠팡 MD가 티몬에서 잘 팔고 있는 물건들을 픽업해 갑니다. 이해되세요? 저희가 쿠팡에서 두각을 나타내서 쿠팡 MD에 눈에 띄는 방법보다요, 티몬이나 위메프에서 눈에 띄게 활동을 하다 보면 쿠팡에서 픽업해 갈 수 있다.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로켓배송 이야기를 했으니 로켓배송 관리자 화면을 한번 뜯어 볼게요. 저희는 쿠팡에 납품을 해야 되니까요. 아까 전에 우리가 배웠던 쿠팡 윙과 좀 다르죠. 쿠팡 윙은 일반 판매자를 말하는 거고요. 쿠팡 서플라이어 허브는 쿠팡 로켓배송에 들어가는 관리자 화면입니다. 실제로 로켓배송 입점하지 않으면 이 관리자 화면을 볼 일이 잘 없으니 자세히 한번 훑어봅시다. 쿠팡 관리자 화면이에요. 여기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약간 사이트 맵을 일러드리면 방식은 이렇습니다. 똑같아요. 상품 등록을 하잖아요, 원래. 근데 상품 등록을 안 해요. 저희가 견적서랑 어떤 양식을 주시면 작성을 해서 MD에게 드리면 쿠팡 MD가 로켓배송에 등록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등록을 하시고 나서 나중에 쿠팡 MD가 발주를 넣어요. 이번에 서울 물류센터에 1개만 넣으세요. 대구 물류센터에 10개만 넣으세요. 이렇게 발주가 들어옵니다. 그 발주를 보면 저희가 짐을 싸서 규격에 맞게, 쿠팡이 원하는 규격이 있거든요. 규격과 스펙이 있어요. 그걸 맞춰서 서울 물류단지에 하나, 대구 외관 물류단지에 10개 이렇게 저희가 배송을 하고요. 배송하고 나면 마지막에 계산서를 끊어주는데요. 저희가 매출이잖아요. 저희가 쿠팡에게 납품을 했으니 저희가 쿠팡에게 매출 계산서를 끊어드려야 되는데요. 여기서 세금 계산서 역발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좀 이따 같이 볼게요. 이 중에요, 여러분들이 주로 들어보지 못한 얘기가 좀 있을 텐데, 중앙 좌측에 보시면 밀크런이라는 게 보일 겁니다. 밀크런이 무엇일까요? 쿠팡이 아마존을 되게 많이 따라한다는 걸 알고 있죠. 밀크런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게 저희가 쿠팡에 납품하는 방식인데 이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상식으로요. 저희가 먹는 우유는 각 농장에 있는 우유를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각 농장의 우유는 누가 가지고 올까요? 큰 우유차가요, 각 농장을 다니면서 그 우유를 받아서 우유 공장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럼 우유 농장은요, 우유를 납품하긴 했으나 우유 농장은 우유 공장에게 택배를 보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선하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친히 우유 공장이 농장에게 직접 한 바퀴를 삥 돌면서 찾아가는 방식이에요. 쿠팡의 입점 방법 중에도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물건이 상시로 나가고 꾸준히만 나간다면 쿠팡이 오히려 밀크런 방식으로 한 바퀴를 쭉 돌면서 우리 물건을 매일 가져가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런 날이 온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아주 큰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이 됐을지도 모르죠. 상식이었고요. 자세히 한번 뜯어볼게요. 저희가 상세 페이지에 상품을 등록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견적서를 저희가 드리면 돼요. 여기 견적서 드리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에 견적서를 드리면 상품 등록을 해주십니다. MD가 대신요. 그러고 나면 MD가 발주를 합니다. 발주하는 게 되게 웃긴 게요, 한 박스씩 각 물류 창고에 넣으세요 이렇게 넣지 않습니다. 가능성 있는, 광주에는 5개만, 대전에는 3개만, 대구에는 10개만 한번 넣어보세요. 실제로요, 10개 미만을 납품하라고 초기에 시킵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면 처음엔 1개 나가고 2개 나가고 3개 나가다가 특정 지역에서 상품이 잘 팔리면 다음부터는 경기도에 한 박스씩 넣으세요. 한 박스 넣으세요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아, 내가 드디어 쿠팡 로켓배송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구나라는 걸 느끼시면 돼요. 발주가 들어올 거고요. 그 발주를 보낼 때요, 제품에다가 일일이 바코드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작은 업체들은 바코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코리안넷에 가시면 우리 제품에 대한 바코드를 생성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데 돈이 좀 들어요. 이렇게까지는 사실 못하겠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쿠팡이 제공하는 쿠팡 전용 바코드도 있으니 쿠팡에서 받아서 바코드 작업을 해서 물건을 내보내시면 돼요. 그걸 쉽먼트라고 하는데요, 쿠팡에 납품을 하시면 됩니다. 작은 경우에는 택배로 나가고요, 박스로 나가는데요, 얼추 양이 생기면 팔레트에 랩핑 작업까지 하셔서 보내야 돼요. 규격 팔레트에 규격 형태를 갖춰서 제대로 수출하듯이 물건이 나가야 돼요. 그렇게 잘 하고 나잖아요. 물건이 다 나갔어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데 저희가 발행하지 않습니다. 누가? 쿠팡이 역으로
우리 매출 계산서를 끊어줍니다. 계산서 개념이 있으시면 저희가 물건을 판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손님에게 계산서를 끊어드리는 게 당연한데요. 이번 경우는 반대입니다. 쿠팡이 나 이번에 너한테 줄 돈이 100만 원 정도 되지? 100만 원짜리 매출 계산서 내가 끊을게. 자기가 받아야 할 입장에서 자기가 끊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유까지 얘기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자기가 끊어서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100만 원 납품한 거 맞습니다. 라고 승인만 해주면 세금 계산서 작업이 끝이 나요. 그렇게 내보내고 나면 50일 후에 돈이 들어옵니다. 정확하게는 납품을 하고 나서 검수까지 하는데 며칠 걸린다고 봤을 때요. 한 2달 정도 후에 쿠팡으로부터 돈을 받게 되죠. 이게 쿠팡이 주는 양식인데요. 우리 수출 나갈 때 패킹 리스트라고요. 이 안에 물건 뭐 들었습니다 라고 직접 작성해서 붙이는 게 있는데 쿠팡은 다 줍니다. 그냥 주는 걸 출력해서요. 저희가 나갈 물건에 붙이기만 하면 돼요. 거래 명세서도 주시고요. 패킹 리스트도 주고요. 송장도 챙겨서 다 줘요. 그러니까 그걸 출력해서 붙여서 나가면 돼요. 더 자세한 내용은요. 유튜브에요. 쿠팡 로켓 배송 관련된 교육이 많으니까 특히 쿠팡에서 아예 대놓고 교육도 합니다. 그걸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네요. 로켓 배송을 알고 계시면요. 프레시까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로켓 프레시랑요. 로켓 배송이랑 다른 이야기는 아니에요. 로켓 프레시는 유통기한이 짧은 주로 음식 같은 게 많겠죠. 유통기한이 긴 제품을 납품하면 로켓 배송이고요. 요즘 되게 핫한 밀키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로켓 프레시로 들어가요. 요즘 밀키트 뜨겁죠. 식약처에서 2021년부터 밀키트라는 카테고리가 생길 정도로 밀키트 시장이 커졌습니다. 집집마다 이런 거 한번 좀 보셨죠? 최근에 로켓 프레시가 아주 표준화되고 있는 시대죠. 자, 생뚱맞게 갑자기 W가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W 얘기하죠. 요즘 제가 W 강의를 계속 못하고 있었는데 이건 W 강의는 아닌데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뭘 하고 살아야 되나?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쿠팡의 물류센터는 몇 개나 될까요? 지금 보시는 정도로 몇 가지 정도 됩니다. 이게 큰 물류센터만 말한 거고요. 작은 물류센터까지 합치면 168곳에 달하는 국내 최대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로켓 배송이 원만하겠죠. 그런 쿠팡이 저희 택배회사 한번 해보려고요 라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택배회사 있죠. CJ, 로젠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처럼 저희도 택배회사 할게요. 우리 물류센터가 이렇게나 많은데 그냥 물류센터에 우리 쿠팡맨이 택배도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쿠팡 플렉스도 있고요. 쿠팡 알바도 있어요.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다른 택배사들이 신경을 좀 쓰겠죠? 우린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쿠팡이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커져나가는 게 아마존이 해왔던 거니까 그렇게 놀랍진 않아요. 않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셀러로서 뿐만 아니라 이런 시장의 현황들을 보면서 적어도 이 정도 생각까지는 한번 해보셔야 돼요. 옛날에는요. 택배 회사가 IMF가 터지고 지입기사라고 하죠. 자기가 자기 돈 주고 산 트럭을 들고 택배 회사의 소사장 개념으로 들어가서 택배 기사 활동을 했다면 최근 쿠팡은 쿠팡 친구라는 이름으로 쿠팡이 직접 고용을 해서 쿠팡 직원으로 쓰는 거잖아요. 약간 개념 다르죠. 그렇게 되면요. 앞으로 로젠이나 CJ나 이런 다른 택배 회사들도 지입기사가 아니라 자기 직접 직원으로 채용하는 시장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경쟁이 심화되면요. 택배비가 인하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시장이 치열하면 가격이 떨어지니까요. 택배비가 인하가 된다면 고객에게도 좋지만요. 우리 같은 셀러에도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역으로 택배 띠기라고 하죠. 택배 차익으로 뭔가 수익이 나던 분들은 불안 요소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시장의 정황들을 잘 보자는 거죠. 마지막으로 물류 속도가 지금보다 더 과속화될 겁니다. 왜냐하면 택배사가 몇 군데 있었는데 쿠팡까지 가세를 해버리면 물류의 속도가 얼마나 빨라질까요? 지금도 밤에 시키면 다음날 아침에 오는 세상인데 마치 퀵이 움직이는 것처럼 오후에 시켰는데 저녁에 오고 아침에 시켰는데 점심때 오는 그런 더 빠른 물류 속도가 생기면 아마 퀵으로 보내야 될 물건들을 쇼핑몰에서 유통이 될 정도로 빠른 속도가 생길 겁니다. 그에 따른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우리도 어떤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들은 여러분의 숙제로 남겨드릴게요.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